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숫자들. 숫자는 우리 생활과 함께 호흡하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숫자들 중 한 인간의 인생을 운명처럼 함께했던 숫자들이 있다. 저런 거 징크스 저런 숫자. 숫자 13. 미국에서는 트리스카이레코 포비어, 13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숫자 13은 저주의 대명사이자 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맞아요. 지난 1970년 미국에서는 13이라는 숫자와 운명을 같이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70년에요. 1970년 4월 1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 지점 39구역에서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 출발했다. 아폴로 13. 그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13시 13분. 그런데 아폴로 13호가 달의 궤도에 진입하려는 순간 폭음과 함께 산소 탱크가 폭발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4월 13일 19시 13분이었다. 이 사고로 우주선의 13제곱피트의 패널판이 떨어져 나갔고 복구에 1,300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놀랍게도 숫자 13과 연관되어 발생한 아폴로 13호의 폭발 사고. 그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숫자 13이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인물도 있었다. 그가 바로 결혼 행진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였다. 바그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숫자 13과 함께였는데 그가 태어난 해는 1813년. 숫자를 모두 더하면 13이 되며 리하르트 바그너 이름의 철자수를 세보면 역시 13개였다. 그리고 바그너는 그의 대표적인 불후의 명곡 타노이즈를 1845년 4월 13일에 완성했고 그 곡은 1861년 3월 13일 파리에서 연주됐으며 타노이저뿐만 아니라 모두 13편의 오페라 곡을 남겼다. 그는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숫자 13과 함께였는데 바그너가 마지막 숨을 거둔 날이 공교롭게도 1883년 2월 13일이었던 것이었다. 비록 바그너의 인생에는 늘 13이라는 숫자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는 13의 저주와는 상관없이 세계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작곡가였으며 지휘자였고 대음악가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바그너처럼 인생 전체가 한 숫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또 있었다. 그가 바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절대군주 루이 14세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또 프랑스 재정을 탕진해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되었던 루이 14세.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14라는 숫자와 뗄래야 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1643년 5살의 황제에 즉위하며 루이 14세란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5살에. 그날이 바로 5월 14일이었다. 또한 1643년에 각 숫자를 더하면 역시 14가 된다. 그는 1652년 14세 때의 성인식을 거행했으며 당시 일어난 프롱드의 난으로 인해 왕자를 잃게 될 위기를 맞이하는데 1652년 역시 모두 더하면 14가 된다. 그리고 1661년에는 그의 아들인 황태자가 태어났는데 1661년 역시 더하면 14가 된다. 아, 시원하네. 이렇게 루이 14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모두 14와 연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최후의 순간에도 14와 함께였다. 루이 14세는 1751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14가 어디? 당시 그의 나이의 합도 마음은 14. 또 그가 숨을 거둔 1751년의 숫자를 더한 합도 모두 14였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숫자와 얽힌 또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03년 미국의 우주항복선 콜럼비아호가 공중에서 폭발한 사건이었다. 콜럼비아호는 미국 유인 우주선 발사 42년 역사상 우주선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하는 도중에 발생한 최초의 폭발 사건으로 미 항공우주국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목격한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콜럼비아호 폭발 사건은 16이라는 숫자와 큰 연관이 있었다. 지난 2003년 1월 16일 오전 10시 39분 콜럼비아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16일 동안 생물학, 의학, 자연과학,
기술 분야의 과학 실험 임무를 수행했고 사고 당일이었던 2월 1일 9시 16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콜롬비아호는 상공 160km 떨어진 지점에서 귀한 예정 시간보다 16분 빠른 시각 9시에 폭발했다. 콜롬비아호 발사 1월 16일. 임무 수행 기간 16일. 와, 숫자가 편하다. 착륙 예정 시간 9시 16분. 그러나 귀한 예정 시간보다 16분 빠른 시각 160km 상공에서 폭발 사고 발생. 놀랍게도 콜롬비아호 폭발 사건은 모두 16과 관련돼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숫자와 연관된 사건들이 있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 숫자 8의 발음이 돈을 벌다, 재산을 모으다란 뜻의 파 차이의 파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 8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비싸고 결혼과 생일 등 중요한 행사도 대부분 숫자 8을 끼고 치르며 얼마 전 2008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도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열렸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숫자 8과 연관되어 불운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1월 25일 중국 남부 지역에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다. 그런데 1월 25일을 합한 숫자는 공교롭게도 8이었고 지난 3월 14일 티베트 시위 사태가 발생한 날 역시 숫자를 모두 더하면 8이 된다. 그 뒤로도 5월 12일에는 중국 스촨성 지역에서 저기도 8이네요.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해 2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게 됐고 중국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되는 5명을 낳게 됐는데 지진 사고 발생인 5월 12일의 숫자를 더하면 역시 그 합이 8이 된다. 중국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숫자 8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이 사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2008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인간은 숫자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일생이 같은 숫자로 점철되고 한 나라의 대형 사건 사고가 같은 숫자와 연관되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숫자와 사건들 사이의 미묘한 상관관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서양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 6, 불길함을 상징하는 숫자 13, 동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 4. 이처럼 세계 곳곳에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숫자가 있다. 그런데 Oh my god. 뜻밖의 숫자를 기피하는 곳이 있다. 아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이곳은 해발 179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이자 약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75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Mohammed, so these are the last one, right? Yeah, thanks a lot. Let's go eat something. I will unpack later. It's on me. That sounds good. What a terrible What? Yeah, day I to know. start the day, right? Yeah, exactly. I don't want to look at your freaking car. Why are they so mean? 이곳에서는 특정 번호판이 달린 차가 지나가자
주민들이 그 차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퍼붓는가 하면 Oh my god. Answer the phone already? 특정 숫자가 들어있는 전화는 받질 않았는데 Hey, I have a question. About the car we just saw and your phone as well. What's going on? Oh, it's all about the number 39. 39? Terrible Oh, yeah, day I to know. start the day, right? Yeah, exactly. I don't want to look at the freaking car. Oh my god. 그랬다. 카불에서는 숫자 39를 저주의 숫자라 부르며 기피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는 39를 저주의 숫자로 여기는 것일까? Why 39 out of so many numbers? Well, I don't know how or when it actually started, but I will tell you what I heard about it.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이유는 한 사건 때문이었다고 한다. Please, don't kill me! And tell me everything you got. 카불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의 서부 도시 헤라트에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살고 있었는데 What the hell? Is he dead? 매우 포악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그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범죄의 현장은 39번가에 위치해 있었고 그가 타던 자동차의 번호판에도 39가 있었으며 그가 살던 아파트 역시 39호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그가 체포된 뒤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졌는데 그 후 You know what? A 39 lives in this house. Really? I must tell the children to stay away from it. 사람들은 그와 같은 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들을 39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온갖 범죄의 대명사로 불리게 된 39라는 숫자는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져 극기하는 저주의 숫자라며 모두가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예를 들면 39가 포함된 번호를 부여받게 된 사람들의 경우 39라는 숫자를 덧칠해 다른 숫자로 위조하거나 I'm wondering if it's possible to change my plate number. No! It's impossible once it's been issued. I know, but I'm asking you a huge favor. Well, I think what I can do. 심지어는 자동차 등록소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번호를 바꾸는 일도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아프가니스탄 교통당국에 따르면 39로 시작하는 차량 번호판을 배부하는 시기에는 하루 70에서 80건이었던 자동차 등록 건수가 하루 2~3건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자동차 번호판뿐만이 아니었다. 그 밖에도 May I ask you, how old are you? I'm almost 40. 37? No, older than that.
like 41? No, I mean younger than that. 1 year older than 38, but 1 year younger than 40. What? Why didn't you say you're 30? No, shh. Don't say. 나이가 39살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할 정도였다. 이렇듯 39 기피 현상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커져가는 가운데 Ladies and gentlemen, I'll prove that 39 is a lucky number, not an unlucky number. 39의 저주에 정면으로 맞선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물라 타라킬로. 국회의원 선거에 기호 39번으로 출마하게 된 남자였는데 이에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선거에서 떨어질 거라 예상했지만 Wow! The candidate 39 got elected. Wow, are you serious? I can't believe he got selected despite the number. I'm beginning to think maybe 39 is not all that bad.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가 당선되자 39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도 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후 물라 타라킬 역시 선거운동 기간 중 그의 경호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심지어 무고한 시민 2명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는 소문에 휩싸이며 곤욕을 치르자 사람들은 역시나 그도 39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39 기피 현상. 이후 아프간 정부까지 나서 TV 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I didn't know 39 is such a bad number. It must be really bad since the government is producing a show like that. Oh man, it just ruined my day. I'll never answer if they number like that. 오히려 39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한다. 한 범죄자로 인해 어이없게도 저주의 숫자가 되어버린 39. 한편 중고차 판매상들이 차를 싸게 사기 위해 저주의 시초가 된 범죄자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 오지선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다. 그러나 달 궤도에 진입한 후 아폴로 13호는 갑작스런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대원들은 급격히 떨어지는 온도와 산소, 식량 부족으로 생존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후 그들은 어렵게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지만 기묘한 이야기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아폴로 13호의 사고는 숫자 13이 재앙을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폴로 13호의 발사를 준비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건너뛰고 아폴로 14호로 명명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We don't believe in superstition with no basis. Actually, we'll confront it with 13 written on our back. 첨단 과학의 상징인 나사와 당시 우주선에 탑승할 대원들은 비과학적인 미신이라며 명칭을 바꾸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아폴로 13호의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서는
더 이상 우주선에 13이란 숫자를 넣지 않았으며 심지어 13 공포증이라는 병은 정식 의학 용어로 등록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숫자에 대한 금기는 세계 곳곳에 번져 있었다.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 중국. 이 넓은 대륙에는 특별한 금기 사항이 존재한다. 好，我出这个。吃你的橘。先生今年多大岁数啊？去年是我72岁。是吗？那么，先生您今年多大岁？我呀，我是明年85岁。 73세와 84세의 노인들은 나이를 밝힐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공자가 73세, 맹제가 84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중국 사람들은 성인들보다 자신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밝히기 꺼리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금기 사항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숫자에 대한 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경우도 있었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이곳에서는 숫자 39를 저주의 번호로 여긴다. 39가 성매매를 연상시키고 이 숫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성매매업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까닭이다.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숫자 39가 쓰이는 것들을 금기시하고 있는데 그 배경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나간다. 아프가니스탄의 서부도시 헤라트에 39번 문패를 달고 성매매 영업을 하던 한 남자가 39번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독선적이고 포악한 성격의 이 남자는 사람들을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남자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39명이라는 소문이 났고 이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39를 저주의 숫자로 부르며 사용하는 걸 꺼리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숫자 39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거부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I'll be 39 next year. 38살인 경우 39살이 되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에 자신이 39살이 된다는 사실조차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심지어 이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이다. 또한 휴대폰 번호에 39 조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천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나 차량에 39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I'm through with you. 주변의 조롱과 외면을 참다 못해 친구끼리 절규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이렇듯 숫자 39로 인한 잦은 다툼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는 숫자 39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자 I'll be damned if the curse of 39 was real. Just watch me, and you no longer believe in such thing. 아프가니스탄의 국회의원 물라 타라키는 저주의 숫자라는 39에 대한 인식을 불씨시키기 위해 선거기어 39번을 달고 총선에 출마하기 이른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총선의 당선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물라 타라킬이 당선은 됐지만 선거운동 중 물라 타라킬의 경호원들이 자동차 사고를 냈고 그 후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바람에 2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39의 저주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고
물라 타라키는 사고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기를 깨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39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공직자들만이 숫자 39가 저주받은 숫자가 아니라고 홍보 방송을 만들어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기사항. 그러나 단순한 미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도 일어났다. 다음은 일본에서의 일이다. 1963년 5월 5일 일본의 자동차 경주 팬들은 한껏 흥분돼 있었다.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나고야에 있는 스즈카 경기장에서 자동차 경주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우승 후보는 아사노 마사오 선수였는데 그를 보기 위해 몰리던 관객들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ただいま浅野正夫選手が競技場に登場いたしました。 그런데 그의 참가 번호를 본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가 자동차에 42번을 달고 참가했던 것이다. 일본어로 42는 연준이로 읽는데 이 숫자 42를 42로 끊어 읽으면 신이로 발음되며 죽음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42번을 사용하는 건 금기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숫자 4를 기피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숫자 4와 한자 4의 발음이 똑같기 때문이었다. 즉 일본어로 죽음이라는 뜻의 시와 숫자 넷을 의미하는 시의 발음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람 인원수를 셀 때 4명은 시메이가 아닌 연메이로 발음하며 순위를 말할 때도 4위를 시가 아닌 용이로 발음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4층에 병실을 두지 않으며 4층에는 수술실이나 검사실만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은 신청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 죽음이라고 해석되는 4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사노 마사오 선수는 경정 자동차를 몰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42번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사노 마사오 선수, どうして禁忌されている42番で出張したんですか？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そういうのはもう春い迷信で好きな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か。42番を持って思いっきり走って最高の成績を見せます。 아사노 마사오 선수는 숫자 40에 대한 인식은 그저 낡은 미신일 뿐이라며 일축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잠시 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첫 바퀴를 돌 때는 아사노 마사오 선수가 선두였다. 그러나 시속 21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아사노 마사오 선수의 자동차는 비어져 있는 마지막 코스에 접근하는 순간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의 자동차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아사노의 경주 자동차는 코스를 가로질러 방벽을 뚫고 나가버렸고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대회 진행자들이 추락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사노 마사오 선수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일본 사람들은 40위의 저주라며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고 눈앞에서 사고를 지켜본 수많은 관중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에 확산되자 당시 경기를 진행했던 경주 자동차 협회에서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この事件は42番のジュースではないただうちによる実行だけのことです。
このレッスンのメインは私なのに会から他の選手は招待するなんて納得いきません。 관계자들은 경기 직전 아사노 마사오 선수가 한 외국인 초청 선수의 참가 소식을 듣고 몹시 기분 나빠했는데 흥분한 상태에서 출발 시간이 다 되어 경기에 임했던 아사노 마사오 선수는 냉정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고 결국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아사노 마사오 선수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가 42번의 저주 때문이라는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42번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대회 측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얼마 후 일본의 모든 모터스포츠를 관장하는 일본 자동차 연맹은 자동차 경주에 42라는 참가 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년 뒤 제2회 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했던 심판들. ほら、これで見て。なんだ、42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시 대회는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 레이스 구간마다 심판들이 포진한 뒤 경주 자동차들이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순위를 매기고 경기가 끝난 뒤에 서로 순위표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는데 42번 通過。あれ 42番君も見ただろ。確かに42番だったよ。そうでしょ。今回の大会では42番で出場した選手がいないはずなのになんてことなんだろう。 놀랍게도 심판들 눈에 분명히 경주를 하는 42호 자동차가 보였고 그 유령 자동차는 25바퀴 중 무려 8바퀴를 돌았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본 심판들도 그 자동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전역에 42의 저주가 부른 유령 자동차가 등장했다며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더더욱 숫자 41을 기피했다. 이렇듯 한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내고 다시 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금기 사항들. 심리학자 스튜어트 바이스는 이러한 금기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미신은 현대 사회의 모순을 반영하며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대대적인 믿음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게 되는 금기. 이러한 금기는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저주로까지 인식되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기를 만들어두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그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절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